챕터 4 삼성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지금부터 2025년 삼성전자 QLED, 네오 QLED, 크리스털 UHD 라인업별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QLED, 2025년, 2024년 라인업별 비교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품 간 비교는 4K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8K TV는 4K TV와 차이점 위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 네오 QLED는 모델명 QNED, QNF 등 알파벳 Q 뒤에 알파벳 N이 부여되는 제품이 미니 LED가 적용된 제품이고, QD, QF는 일반 LED 백라이트 제품입니다. 작년 모델은 모델명 D 2025년형 제품은 모델명 F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작년까지는 QND 80번대, QND 90번대 제품이 미니 LED 라인업이었다면 올해는 QNF 70번대 제품까지 미니 LED가 확대 운영됩니다. 단 디스플레이 관련 인터넷 카페 자료에 의하면 QNF 70, QNF 75 모델은 엣지릿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70번대 제품은 미니 LED가 테두리에만 배치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엣지릿 방식으로 출시된 것이 맞다면 70번대 제품은 로컬 디밍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은 미니 LED 라인에 최대 115인치에서 최소 43인치까지 다양한 인치로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상급 모델 QNF 90 모델은 115인치를, QNF 85, QNF 80 모델은 최대 100인치 화면까지 출시되며 8K TV는 QNF 990에 한해서만 98인치 대화면으로 출시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100인치 이상 모델은 매장에 미진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삼성전자 미니 LED 라인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글레어 프리 적용인데요. 글레어 프리는 패널에 불필요한 비침이 없도록 하는 삼성전자의 눈부심 방지 기술입니다. 작년에는 QND 95 라인업에 유일하게 적용됐다면 올해는 QNF 90번대 이상의 상위 라인업 전체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패널에 사물이나 조명이 비치지 않아서 대낮에 커튼을 치지 않아도 영상을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OLED는 SF95 모델에 한해서 눈부심 방지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제가 실물로 보았을 때는 네오 QLED나 OLED나 두 제품 간 눈부심 방지 기술은 체감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OLED 83인치 SF95 모델은 LG전자 더블 OLED 패널을 적용해서 그런지 다른 제품들보다 눈부심 방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기관 UL에서 눈부심 방지 인증을 받았고요. LG전자의 OLED는 눈부심 방지 UL 인증 뿐만 아니라 빛 반사 방지 인증까지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회사 제품을 모두 실물로 직접 본 소감은 삼성전자가 무광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빛 반사가 더 적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무광 패널의 특성상 블랙 표현에 한계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00니트의 최대 밝기를 강조하는 SF95 모델은 무광 패널 색상으로 인해서 밝기가 묻혀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무광 패널은 호불호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회사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올해 삼성 OLED와 네오 QLED 90번대 라인은 3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적용되고, QNF 80번대와 70번대 제품은 작년에 사용하던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형 일반 QLED는 모두 AI 퀀텀 프로세서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사운드 품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프로세서에 따라서 4K 업스케일링을 할 때 입체감이나 HDR 효과가 조금씩 상이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FHD는 4K가 될 수 없고 4K는 8K 영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제조사에서는 AI 기능과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4K 업스케일링을 마치 진짜 4K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협찬받은 유튜버들도 그것에 동조해서 뽐뿌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무늬만 4K로 바꿔주는 미미한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스케일링 기능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좋다, 비싼 제품일수록 조금 더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화장빨과 조명빨로 조금 예뻐 보일 수는 있어도 아이브 장원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원판 불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FHD 때도 표준 영상을 선명한 영상
영상 모드로 변경하면 그 정도의 밝기 차이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주사율을 비교해보면 QNF 90 이상의 모델은 가변 주사율 165Hz가 적용된 반면에 80번대, 70번대 모델은 주사율이 144Hz이기 때문에 TV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QNF 90번대 이상의 모델을 추천드리고, 뉴스나 드라마 위주로 시청할 계획이라면 60Hz의 주사율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사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면 스펙표를 보시는 것처럼 올해 모델은 가변 주사율이 최소 144Hz이고 작년 80번대 라인은 120Hz의 주사율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가 있으며, 올해 일반 QLED 라인은 모두 주사율이 60Hz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미니 LED 라인은 일반 QLED 라인과 확실하게 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 제품에는 일반 QLED에도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돌비 애트모스 40W의 사운드 출력을 적용했다면, 올해 QLED는 프리싱크와 돌비 애트모스도 미적용되었고 사운드 출력도 20W의 2채널 스피커로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올해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일반형과 고급형 급을 확실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고민이 다소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작년 QD70, QD80번대 제품이 올해 QLED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QD80은 일반 QLED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율도 120Hz이고 2세대 4K AI 프로세서가 적용되어서 올해 QNF 70번대 사양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만 더 저렴하다면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 비해서 주사율과 사운드 스펙은 다소 높지만 돌비 비전과 G싱크 기능이 미적용된 부분은 매년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올해도 돌비 비전과 G싱크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리싱크 규격은 LG전자보다 스펙이 조금 더 높은데요. 올해 네오 QLED 전 모델과 작년 QND 90번대 이상 모델도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스펙이 더 높습니다.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HDR 효과까지 적용되어서 퀄리티 높은 게임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프리싱크는 PC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TV에서 보내주는 신호의 차이로 인해서 화면이 찢어지고 버벅거리는 현상을 보완해주는 게이밍 필수 기능인데요. 올해 QLED 모델은 모두 프리싱크가 미적용됐지만 작년 QD70은 프리싱크 프리미엄이, QD80은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되어서 스펙 차이가 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싱크 기능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양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된다면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몇 년째 돌비 비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돌비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삼성전자가 HDR10 플러스 규격을 만든 UHD 얼라이언스의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돌비 비전을 미적용하고 있다라는 추측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유명 OTT 회사들이 돌비 비전을 적용하면서 HDR로 인해 LG전자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넷플릭스에도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HDR10 플러스 규격으로 HDR 콘텐츠가 제작된다고 하니까 HDR에 대한 아쉬움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왓챠, 티빙 등 영향력 없는 OTT에서 HDR10 플러스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서 볼만한 콘텐츠가 많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피커 출력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QNF95는 70W, QNF90은 최대 60W의 사운드 출력이 적용되고 스피커도 4.2.2 채널까지 탑재되었습니다. QNF 80번대 라인도 60W에서 30W까지 스피커 출력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QNF 70번대를 비롯해서 그 아래 일반 QLED는 모두 20W의 2채널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QND 90번대 라인도 올해 90번대 제품과 사운드 스펙은 동일한데요. 일반 QLED도 작년 QD80 모델은 40W의 2.2 채널 스피커가 적용된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올해 QNF 70번대부터 일반 QLED까지 모두 미적용되었고요. 작년에 출시했던 네오 QLED 전 모델과 일반 QLED QD80번대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무선 원 커넥트 박스는 작년처럼 최고 사양인 95 라인업에만 적용된 것은 동일합니다. 원 커넥터 박스가 적용되어 있는 TV는 TV에는 전원선만 연결하면 나머지 부품은 별도 셋톱 박스를 이용해서 TV까지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술인데요. 선 없이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4K QLED 라인을 정리하자면 올해 제품은 네오 QLED 라인을 확대했고 글레어 프리 기능을 90번대 이상 프리미엄 제품에 적용하여서 차별화를 했고요.
올해 미니 LED 80번대와 70번대 제품보다 작년 90번대 제품이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QLED도 신규 라인업이 3종이 추가됐지만 오히려 스펙이 다운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작년 QD7080과 올해 QF 제품의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8K TV는 대략적으로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8K TV는 삼성 초고가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비싼 만큼 모든 고사양 스펙이라는 스펙은 다 때려 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8K TV는 대부분의 스펙은 4K 네오 QLED와 동일한 수준이며 QNF990 기준으로 해상도, 스피커, 주사율, 프로세서만 4K 네오 QLED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8K TV는 총 2종이 출시되었는데요. 가장 프리미엄 모델은 QNF990, 그 다음 모델은 QNF900 모델입니다. 990 모델에 한해서만 최대 98인치까지 대형 TV로 출시합니다. 두 제품은 모두 8K 프로세서가 적용되었는데요. QNF900 모델은 작년 2세대 AI 8K 프로세서가, QNF990 모델은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차등 적용됩니다. QNF900 모델은 8K 업스케일링을, QNF990 모델은 8K 업스케일링 프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스펙적인 차이가 있고요. 이 밖에도 두 모델 모두 글레어 프리 기술이 적용되어서 난반사 없이 몰입감 있는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990 모델에 한해서 무선 원 커넥트 박스로 깔끔하게 거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QNF990 모델은 주사율도 무려 4K 240Hz, 8K는 120Hz를 적용하고 있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QNF900 모델도 8K 해상도는 60Hz까지 구현되지만 4K 해상도는 160Hz 주사율로 전혀 스펙이 낮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등 4K 네오 QLED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사운드 출력도 더 상위 스펙이 들어가는데요. QNF990 모델은 무려 90W 출력에 6.2.4 채널의 사운드를 적용하고 있어서 영화관 같은 풍부한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QNF900 모델은 70W의 4.2.2 채널 스피커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5인치 기준으로 QNF990 모델은 1,300만원대, QNF900 모델은 800만원대로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8K TV를 총평하자면 제가 앞서서 8K 업스케일링 같은 기능은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안내를 드렸지만 8K 스펙에서 8K 해상도와 8K 120Hz까지 지원하는 주사율, 그리고 스피커 출력 등은 진정한 TV의 스펙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정말 훌륭한 스펙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돌비 비전과 G싱크 규격을 미적용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8K TV는 일반 서민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스펙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해보시고 저 같은 서민들에게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크리스탈 UH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UHD 라인은 가장 저렴한 보급형 라인인데요. 올해는 UF8000 모델, UF8500 두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두 모델 모두 크리스탈 프로세서가 적용되었고 주사율도 60Hz, 사운드도 20W의 스피커 출력으로 동일합니다. 저가형 제품인 만큼 프리싱크와 돌비 애트모스는 미적용되었고요. 작년 UD8000과 비교해도 스펙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스펙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해 제품은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적용되어서 영상을 재생할 때 등장인물들의 필요한 컨텐츠 정보를 버튼 하나만으로도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이 적용되어서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잘 보지 않는 RF 동치 케이블을 통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사용 활용도는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타이젠 OS를 최대 7년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LG전자의 외부에스 리뉴 프로그램을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같습니다. 매년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신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TV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셋톱박스나 유료 콘텐츠 가입 없이 자체적으로 30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 허브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TV의 홈 허브 기능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제품들을 TV로 제어하고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삼성 TV는 LG전자의 AI 매직 리모컨처럼 마우스 커서처럼 편리하게 스마트 기능을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빅스비 음성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음성만으로 TV 제어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빅스비 기능은 제품 사양이 낮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싱스로만 제품을 제어해야 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리모컨은 솔라셀 리모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건전지 없이 태양광이나
조명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비 없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챕터 4 삼성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크리스털 UHD와 QLED 75인치, 85인치인데요. 추천 순서는 가성비 라인, 중급형 라인, 고급형 라인 순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